네, 안녕하세요. 금캐를 가진 금캐남입니다. 작년 서울 서울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교권과 공교육에 대한 주제가 한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울초 사건 말고도 교권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했었는데요. 과거에는 너무 교권이 강해서 문제였던 반면 지금은 교권이 너무 추락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공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권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교사들의 자살과 교권 침해 문제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전 세계에 내밀어 봐도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공교육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상황과 만약 공교육이 무너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입니다.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부분은 공교육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이나 카페로 사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시스템은 매우 좋습니다. 최근 입결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교대라고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교대라는 시스템으로 별도로 초등교원 양성을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교대 시스템이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종합대학에서 다양한 교육을 못 받는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인재를 선생님으로 양성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나라 공교육은 차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거의 무료이며 초중 고등학교의 수와 거리도 웬만한 도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난방,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태블릿 PC 교육에 어마어마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급식 또한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냉동 피자나 냉동 음식을 데워다 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돌봄, 늘봄까지 시행하고 있으니 맞벌이 부부에게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요. 학생들도 학교에 오래 앉아있으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공교육은 환경적인 요소는 좋지만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사실 이건 공교육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공교육으로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교육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교사가 부족하여 수업을 할 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고 교권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낮아져서 일본에서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족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아무나 교사로 채용해야 하며 공교육의 질이 더욱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권의 추락과 침해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면 공립학교로 학생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인기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비만 해도 대학교 학비를 넘어서는 곳이 많습니다. 즉 교육의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도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국제학교를 보내지만 중산층만 되어도 사립학교에 보내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교육의 빈부격차로 경제적 빈부격차가 생길 것이고 더욱 심화된다면 보이지 않는 신분격차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정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장에 버팀목이 된 교육이 사라진다면 미래 우리나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공교육은 되살리기 힘듭니다. 교육 현장에 우수한 교사가 가지 않을 것이고 교사 수가 부족하여 일본과 미국같이 교사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업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정착되는 순간 공교육은 기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가 지나치는 교권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많은 국가들이 힘겨워했던 가운데 가장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반면 부자들은 사교육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육 격차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격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대 입결이 낮아졌다고 조롱하거나 무조건적인 공교육에 대해 욕을 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 아닌 우리나라 공교육을 위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분기가 아닌 발전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예로부터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이 향후 100년을 움직일 수 있는 희망입니다. 공교육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며 오늘 마치겠습니다.